일단 27일 발표 보고 제 소감은 네. 이제 그거 같아요.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밝힌 것처럼 경찰 지원 조직이잖아요. 네. 이른바 경찰국. 경찰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설하려는 것이 뭐 이번 발표로 더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그냥 통제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네. 예, 다만 앞에 방점을 둔 건 뭐 민주적 통제든 네. 아니든 간에 통제 목적이다. 그냥 근데 우선 뭐 행안부의 발표만으로는 네. 경찰국이 정확히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될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네. 이제 다만 경찰국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을 갖고 네.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부여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확실히 보여요. 네, 그래서 지휘권은 이게 핵심인데요. 지휘권은 인사권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통제를 위한 핵심은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 통제를 위한 모든 방안, 지휘권 및 인사권은 모두 그 내용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제 그 뭐 21년간 그렇게 유지해왔던 제도를 뒤집어서 행안부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추측 또는 분석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뭐 밝힌 바와 같이 경찰 권한이 이전에 비해서는 커졌어요. 네. 뭐 특히 수사 측면에서 커진 부분, 특히 수사 부분이거든요. 네. 수사권 조정으로 네. 인해서 또 커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으로부터 이전을 받기 때문에 권한이 확대된 건 맞고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그래서 통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관점인데 이전에는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검찰이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있었으니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한 통제는 법무부 검찰국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가능했어요. 즉 중앙정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 루트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형소법, 경찰처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 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가 가속화됐어요. 정권이 검찰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이제 쉽지 않은 구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수사권을 갖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 같고요. 특히 법무부 산하 이번에 인사정보관리단 있잖아요. 이 공수처 검사,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하게 된다면 아직은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장래에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지금 하게 된다면 형사사법체계 전반, 그건 재판까지잖아요. 네. 형사사법체계 전반, 아까 말씀드린 정보, 수사, 기소, 재판까지 보다 수월하게 이제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용어를 좀 정하자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